이것은 영화인가 정치인가 맥주인가 인생인가 예술과 생활 그 경계를 알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서사와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오늘부터 이분들과 제가 이런 걸 함께 할 겁니다. 이름하여 라거 천국. 라이너 거의 없다. 두 영화 평론가와 함께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표정이 좀 떨떠름하네요. 라거 천국 마음에 안 드세요? 일단은 일단은 예. 너무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예. 과연 이게 천국에 어울리는 제가 예. 그런 비주얼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불신 지옥입니다. 네, 왜 못 그렇죠. 믿으세요? 여기 천국이에요. 여기는. 천국일까요? 여기 천국입니다. 일단 뭐 많이들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예. 연고전이냐 고연전이냐 예. 라거냐 거라냐 예. 이거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라가 단어가 없어요. 저희가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코너가 만들어진 게 저는 거의 없다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네. 예. 또 이제 오디세이 얘기를 마지막에 던짐으로써 그렇죠. 이 코너를 성립하게 만드는 그럼. 저 솜씨에 제가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라거라고 돼 있는데 네. 이 라거가 원래 좀 낮은 온도에서 숙성시키는 저온 그런 숙성. 저온 숙성 맥주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약간 저온 숙성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런가요? 난 몰랐네. 내가 그런 사람인지 그냥 몰랐어요. 아무 말이나 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네. 저희가 한번 무알콜 맥주로 한번 준비해서 예, 예. 맥주를 먹으면서 라거. 너무 좋네요. 예. 예. 팝콘도 같이 놓고. 팝콘은 팝콘은 좀 너무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 너무 우리가. 쩝쩝거리게 되지 않을까. 예. 예, 한번 시도를 한번 언젠가 해보겠습니다. 음. 자, 오늘 영화 얘기할 건데요. 자, 지난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호프. 네. 호프 얘기했는데 굉장히 저희 치고는 저희한테는 조회수도 좀 많이 나오고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두 분 욕하는 댓글 엄청 달렸어요. 예. 동의를 하겠다, 못 하겠다. 네. 호프는 근데 지금 확 밀려버렸더라고요 이제. 500만을 못 채울 것 같죠? 한 450만에서 멈추는 것 같고 이제 일일 관객 수가 10,000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 5,000명도 안 나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미 뭐 하추핑이나 코난한테도 밀린 상태라 그렇군요. 뭐 흥행으로는 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추핑 무시하십니까? 하추핑 전 무시 안 했습니다. 아무튼 밀리고 있다는 거죠. 예. 네. 아니 이제 OTT 알아봐야 돼요. 어디가 제일 비싸게 쳐줄지 그거 이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아직 이제 제작비 관련해 가지고 좀 더 700억인가 들었죠? 이게 네, 700만이 그 이제 보통 손익분기점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제작비가 얼마였어요? 제작비는 보통 이제 600억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니까 네. 보통 600억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많이 보시는 분들은 700억을 얘기를 하시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호프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 네. 이 호프를 밀어낸 게 그럼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영화를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가장 타격을 준 거는 오디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스파이더맨이 선빵을 스파이더맨이 선빵을 했죠. 스파이더맨이 지금 700만을 넘었고요. 네. 지금 왕과 사는 남자보다 5일 정도가 빨라요. 그래요? 19일 차에 700만을 넘겼기 때문에 저는 1,000만 갈 것 같은데요. 1,000만일 가거나 못 네. 가더라도 900만은 갈 거 무조건 네. 가는 예. 요런 페이스고, 그다음에 오디세이는 오늘 보니까 500만을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500만 넘는 이것도 되게 빠른 거예요. 엄청 예. 빠른 거죠. 왜냐면 논란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인터스텔라가 1,000만이 있긴 하지만 500만을 넘은 건 인셉션 하나거든요. 인터스텔라랑 인셉션밖에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있구나. 네. 죄송합니다. 예. 세 개인데 근데 지금 어쨌든 500만 넘기는 걸로 봐서는 인셉션은 그냥 넘어갈 것 같고 다크나이트 라이즈도 넘길 것 같아요. 이건 네. 세계적인 추세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오디세이가 11억 달러 흥행을 넘기면서 네. 종전의 기록이었던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스파이더맨도 그런 면에서 보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17억 달러. 네. 이전 모든 스파이더맨 기록을 다 갈아치웠거든요. 이대로면은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는 역사상 최고 흥행 5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 예. 3등 안에 드느냐 마느냐 네.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1등이 엔드게임인가? 아바타입니다. 1등이 아바타. 엔드게임이 이겼었는데 네. 아바타가 이제 재개봉하면서 다시 그렇게 됐죠. 치졸한 수를 썼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디세이 뭐 내용을 아시는 분들 또 그리스 신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무려 3,000년 전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3시간짜리
대서사시 영화를 만들고 이게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뭐 오디세이라 내용이 그러니까 집에 가는데 10년 걸린 영화. 아 그렇죠. 걸어가면은 한 네. 사나흘 걸린 길을 돌아가서 그렇죠. 10년 걸린 영화. 뭐 이걸로 조련 기록할 씨면은 아마 예. 돌아가신 조련 선생님이 아마 하루 만에 가지 않았을까? 헤엄으로. 헤엄으로. 그건 좀 너무했다. 빡세게 아마 하루에 가져가지 않았을까? 일단 오디세이 두 분의 별점과 그리고 간단 한 줄 평 먼저 들어보죠 한번. 먼저 할까요? 예.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왜 지금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에 아주 퍼펙트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답변을 내렸고 뭐 영화적인 다른 거 다 떠나서요. 물론 하나도 빠지는 게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영화는 육각형입니다. 예. 그래서 고전의 반열에 올라갈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5점 만점 줬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만점이요. 제가 상영 중인 영화에 5점 만점 주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요. 네. 저는 이제 5점 만점에 저는 4.5점인데 거의 비슷해요. 음. 제가 제 기준에서 4.5점이면 만점이나 다를 바 없어요. 예. 왜냐면 저는 10점 영화를 거의 손에 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저한테는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한 줄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논란의 어떤 상업적인 장점과 작가적 장점이 처음으로 한 편에서 만난 영화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다크나이트 라이즈 같은 경우는 상업적인 장점이 빛이 났지만 작가적 장점이랑 따로 놀았어요. 예. 반면에 다른 작품들은 작가적 장점이 좀 빛난 작품들이지만 생각보다 크리스토퍼 놀란 하면은 제임스 카메론 정도 할 것 같은데 흥행을 그렇게 하진 못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편에서는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네. 크리스토퍼 놀란의 전작들이 워낙 다 화려하잖아요. 네. 메멘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씀하신 인셉션, 인터스텔라, 오펜하이머, 덩케르크 그 작품들보다 이게 나은 작품인가요? 두 분이 보기에? 저는 최고작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작이라고 저는 생각하세요? 최고작은 이전까지는 다크나이트였었거든요. 예. 다크나이트 라이즈 말고 다크나이트. 예, 예. 근데 거기서 다크나이트는 그래도 본질적으로 약점이 존재합니다. 주인공이 배트맨이라는 것이죠. 예. 코믹스 출신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진입장벽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진입장벽이 낮아요. 예. 누구나 보기 좋아요. 그리고 배경 지식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영화 트로이 한 편 정도 보고 오면 좋은데 예. 뭐 사실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되기 때문에 뭐 트로이 목마는 다 알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 없어도 일리아스 오디세이 그래 한 번쯤은 컴퓨터 바이러스 이름이라도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접근성 면에서는 오디세이가 낫다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라이너가 말한 대로 이 부분은 논란이 작가적인 재능과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흥행사적 기질이 정말 완벽하게 5대5로 딱 정확하게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논란의 최고 영화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 다크나이트라든지 혹은 오펜하이머 뭐 이런 작품들, 뭐 메멘토 이런 작품들인데 저도 거의 1등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펜하이머랑 나란히 공동 1등이지 않을까? 제 안에서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좀 이번에 항상 이 논란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의 해석과 어떤 해석의 도구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을 다루는 감독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과학에서 답을 찾는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크리스토퍼 놀란의 좀 대단한 면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거를 전부 다 뒤틀어 버렸다. 이번에는 그걸로 정의되지 않는 크리스토퍼 놀란임을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논란 방금 말씀하신 거 좀 질문을 드리면은 항상 시간을 얘기를 해. 메멘토에서는 이제 시간이 뒤집히거나 이게 그 기억이 다 뒤집힌 거고 그리고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중력 때문에 서로 그 아버지와 딸의 시간이 다른 거, 세월이 많이 흐른 거.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이 긴 시간을 돌아서 간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는데 이렇게 오래 뭐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는 게 다 내용은 아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부여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논란은 시간을 다룬 감독이에요. 저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인데 액자가 세 겹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음유시인이 연회장에서 하는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텔레마코스가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한테 가서 듣는 전쟁 얘기가 있고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칼립소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인데 이게 재밌는 건 다 트로이 전쟁 이야기고요. 이게 세 사람의 입으로 세 번이 반복돼요.
첫 번째는 뭐 메넬라 이 처음에 음유시인의 노래에서는 뭔가 영웅스러운 영웅담이고요. 메넬라우스의 증언에서는 이거는 아주 생생한 작전 일지예요. 예.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고백으로 가면은 이건 학살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반복해서 도대체 왜 끔찍한 진실로 다가가려고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지나지만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라는 형태로 사람 마음 안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에게 트로이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마음속에서 타고 있는 학살의 현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간 연출의 어떤 완성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과거가 지나가 버린 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준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재구성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전 논란 영화들하고 비슷해요. 메멘토부터 시간의 재구성은 계속 있어왔죠. 역행. 예, 역행하면서 재구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이너가 말한 대로 세 겹의 레이어 속에서 결국 예전에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만들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여러 명의 증언으로 막 겹쳐지는 영화 뭐죠? 라쇼몽. 라쇼몽. 예. 라쇼몽처럼 사건이 계속 재구성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웅적인 전투 씬으로 한번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는 개고생을 했던 그 트로이 목마안의 시선으로 바꿔줬다가 생생한.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이 기억하고 있던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 아테네 여신이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었는가와 겹치면 결국 이 10년간의 여행은 속죄이자 본인 스스로 받는 처벌이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망각의 기억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지금까지 논란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겪었던 모든 트라우마가 이 오디세우스 한 명한테 전부 겹쳐져 있습니다. 그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래서 놀란 감독도 인터뷰할 때 오디세이아를 읽어보니까 이번에 각색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다뤘던 작품의 모든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오디세이아 안에 다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전의 위대함인가요? 저는 위대함이죠.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각색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결국 이제 고전이라는 건 커다란 어떤 정말 커다란 고깃 덩어리라고 본다면 예. 각색은 이제 거기서 한 덩어리를 잘라내거나 여러 덩어리를 잘라내서 어떤 방식으로 구울 것이냐, 이거를 찹스테이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두꺼운 스테이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불고기를 만들 것이냐, 예. 이게 각색 작업이라고 본다면 저는 논란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재료를 만났고 가장 능숙하게 요리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고기랑 라거 한 잔을 하고 싶은. 배고플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배가 살살 고파지고. 배가 고픈 시간이야. 스테이크 먹고 싶네요. 그 네. 영화에서는 저승 장면도 꽤나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그 죽음에 자신이 책임 있는 사람들, 그 망령들이 오디세우스에게 계속 말을 걸기도 하거든요. 왜 이런 장면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면 이 네퀴아라고 부르는 장면인데 이게 네. 서양 문학에서 나오는 최초의 저승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이 바로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 11권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원작에서는 여기서 아킬레우스도 나와요. 예. 이 작품에서 나오지 않지만 아킬레우스가 나와서 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전작의 트로이에 브래드 피트가 있던 게 아킬레우스였죠. 아킬레우스죠. 그렇죠. 예. 브래드 약간 까메오 나왔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저승 여기서 나오는 저승이란 건 뭐냐면 심판을 받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어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의 입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죽은 사람들이 뭔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산자의 양심이 만들어낸 장면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안티노스의 입에다가 이 시논의 징병표를 쑤셔 넣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디세우스가 지금까지 이 자기 집에 사람들이 눌러 살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자기는 잃기만 하고 그동안의 일에서 자기는 사람들한테 다 미안한 일만 했는데 처음으로 내가 한번 청구서를 보여줄게 하면서 입에다가 영수증을 쑤셔놓고 애들을 죽이는 예.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게 이 저승 장면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뭐가 걸리는지를 보여준 씬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집을 비웠는데 본인의 아내에게 구원하기 위한 사람들이 그때 집을 다 차지하고 그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안 쫓아내지? 경찰에 신고해서 다 끌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 무단 침입, 건조물 침입 뭐 이런 걸로? 일단 법이 없던 시대고. 무법천지였나요? 아니, 제우스의 법이라는 딱 단 하나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마지막에 와서 구원자들을 다 쓸어버리는 건 걔네들이 제우스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 법을 지엄하게 다시 세우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후과가 따르겠죠. 그래서 그걸 본인이 잠깐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스포일러라고. 아니야 이거는 스포 아니지. 3,000년 이미 스포일이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가 저기 둘이 같이 나가는 매부쇼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진지하게 스포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디세이한데 억까는 하지 말자. 제가 그건데 3,00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은 우리가 그러니까요. 괜찮겠죠? 아니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는 거를 스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뭐 여기에서 만약에 역대급 식스센스급 반전이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좀 함부로 해야 되겠지만 다 아는 내용이니까. 반전 없습니다. 이 작품에서 오디세우스가 집에 못 돌아가 이러면 그건 반전이죠. 그렇네요. 하지만 집에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구원자들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제이슨 본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겠네요. 맷 데이먼이 주인공이니까 약간 그 캐릭터가 겹칠 수가 있겠네요. 무쌍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혼자 다 쓸어버리는 거고. 근데 그 무쌍을 찍는 게 사실은 아주 그럴듯한 장면이에요. 왜냐면 거기 구원자라고 찾아온 애들이 말하자면 동네 한량들이고 양아치들인데 싸움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라고요. 10년 동안 칼밥을 먹었던 사람인데. 아무리 늙었어도 그리고 사실 그 원작을 읽어보면 원작 일리아스를 보면 오디세우스의 무력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스군에서 넘버 3 혹은 4 정도는 돼요. 아킬레우스가 당연히 1등이고 넘버 1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이제 좀 그렇긴 나머지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강력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본인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텔레마코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거죠. 텔레마코스는 제우스의 법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영화 내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그거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 제우스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반복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오디세우스가 정말로 제우스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를 갔는가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분노도 강해 보이거든요. 그 좋은 명분이라는 거죠. 명분. 근데 그게 또 재밌는 지점이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 작품은 이 전쟁의 명분을 크리스토퍼 놀란이 일부러 다르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헬레네의 얼굴 때문에 모든 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파리스가 가져가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거를 부정해 버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고작 여성의 얼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느냐, 그게 아니라 거기 해협의 어떤 지배권이라든지 무역권 이런 것들을 쥐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해협 같은 건가요? 그렇죠. 저는 보는 순간 그게 생각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왜 굳이 얘기하냐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논란이 말하고 싶은 거는 전쟁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얼굴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 그건 명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은 거엽다님 말씀이 되게 절묘하죠. 알겠습니다. 오디세우스도 명분이었다. 그렇죠. 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본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거 천국 뒷이야기 궁금하신 엔젤스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너 거의 없다 두 분 영화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거 천국 라이너 거의 없다와 함께하는 오늘 오디세이 영화 오디세이 분석 시간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거에 절반도 못했어요. 사실 그 정도로 오늘 영화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고 방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일단 두 분이 한 분은 5점 만점에 5점, 한 명은 5점 만점에 4.5점, 거의 극찬을 해주시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역대작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스포는 3,000년 전에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는 자유롭게 좀 더 영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부분에 본방송 마지막 부분에 영화가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진 배경이 사실은 헬렌의 얼굴 때문이 아니었다. 뭐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제가 제우스의 법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문명인, 그러니까 야만인과 문명인을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이었거든요. 혹시 잠깐만 제우스의 법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손님은 대접을 받았으면 받은 값을 해라 이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호 건드리지 말 건 건드리지 말고 대접받았으면 너도 대접받은 값을 하고 서로 건드리지 마라.
원래 문명이라는 게 질서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 질서는 결국 조금씩 손해 보면서 지키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손해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무너지면서 이제 우리의 문명 사회도 끝났다라고 오디세우스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그거의 상징 같은 사건인 것이죠. 이 트 트로이 전쟁은 명분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명분은 걸어놓고 사실은 실익 때문에 전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는 그 실익을 아가멤논이 그 실익을 얻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어떻게 보면 아킬레우스도 못한 걸 오디세우스가 해버린 거예요. 예. 이런 지점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전작인 오펜하이머의 주인공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뻔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버렸죠. 왜? 전쟁을 끝내야 했으니까. 여기도 명분을 걸어놓고 사실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가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그렇죠. 그래서 그 대가를 본인이 치르게 되는 거죠. 10년 동안 집에 못 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전쟁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냐. 이 작품에서 놀란이 없애려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화가 가지고 있는 낭만들을 전 다 지웠다고 생각해요. 낭만적인 장면들이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헬레네의 얼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건 굉장히 낭만적인 낭만이죠. 해석이죠. 낭만이죠.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현실 누가 전쟁을 얼굴 갖고 해요. 그건 그냥 명분이지.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우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포세이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건 다 낭만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없애버리고 자연재해만 남겨요. 예. 자연재해만 남겨서 오디세우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제일 크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목마 장면이었던 거예요. 목마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는 목마. 예. 예, 완전히 낭만 그 자체예요. 너무 멋진 계략이잖아요. 예.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략이고. 그래서 와 대단하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놀라는 그거를 카메라를 안쪽으로 가져가서 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다 수그리고 이렇게 네, 수그리고 예. 있고 안에서 익사해요. 죽는다고요. 예. 그래서 대롱 같은 거 내려줘서 숨쉬게 하고 위에서 이 배설물 내려오고 막 그런 처절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려오는 장면 보면 그 트로이 안에 들어가서 거기 나오는 애들이 나와서 걷질 못해. 허리를 이렇게 걷지를 못해.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낭만을 지워버리고 이게 아주 처절한 작전이고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이야기 같았던 것들, 뭐 너 이름이 뭐냐 그 거인이 물어보면 폴리페모스가 물어보면 나는 아무도 아니다 하는 그런 낭만들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없어버렸죠. 근데 어쨌든 신화의 얘기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라든지 뭐 세이렌이라든지 이런 건 다 또 등장을 하잖아요. 네. 세일엔 나오죠. 예. 등장을 안 시킬 수는 없죠. 다만 아까 라이너가 말한 대로 신성과 낭만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세일에는 아예 들려주지도 보여주지도 않죠. 그리고 그건 결국 그 노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오디세우스가 괴로워했던 것이고 아마 별 생각 없는 사람은 그냥 즐겁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노래를. 예. 별로 뭔가 원망이나 회한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라면 그럼 오히려 너무 아름다워서 유혹당했다는 것도 말이 되는데 오디세우스는 거기서 자기가 가졌다가 빼앗긴 것 잃었으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듣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이유가 원망이나 회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 그럼, 세상에. 결핍이 없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그래서 그 결핍을 돌려주는 거울이다라는 해석이 되게 좋았는데 저는 이거를 수없이 많은 방송을 몇 번 한 10개는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생각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 하고 자꾸 찾았는데 찾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카프카가 쓴 단편 중에 예. 그 작품이 있었어요. 아주 짧은 작품. 변신이요? 아니요. 세이렌의 침묵이야. 아 세이렌의 침묵. 제목이. 예. 단편집에 보면 있더라고요. 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세이렌에게는 노래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다. 그게 바로 침묵이다. 그거를 보는데 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면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거를 실제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말하고자 하는 지점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프카에게 있어서 오디세우스는 노래를 들은 사람이 아니라 침묵하고 지나쳐놓고 들었다고 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도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듣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하는 자기는 이제 고통받았고 나의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게 무슨 노래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뒷부분에서 왜 오디세우스가 다 알면서 6명이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는 것처럼 오디세우스는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약함이라는 덕목이
인간이 신들하고 다른 점인데 예. 오디세우스 그러니까 영웅의 뒷면의 나약함을 끄집어내면서 음. 신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어쩌면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더 위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논란에 대한 어떤 논란이 약간 되게 비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을 또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게요. 이제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좀 마지막에는 뭔가 사랑, 가족 뭐 이런 것들로 좀 마무리 따뜻한 짓기도 사람이네. 그럴 때도 있고. 적어도 나훈진 감독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셉션에서도 어쨌든 주인공이 아이들을 만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거 해석이 뭐 꿈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네. 논란이 있지만은 네. 논란 감독의 논란을 좀 좋아하네요. 예. 그 약간 그런 재미를 느끼는 거 아닐까? 이 팽이 돌아가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예. 넘어질 듯 안 넘어질 듯 하면서 어떨 것 같냐? 어떨 것 같냐? 이러고 약간 그런 끊어버리는 거지. 변태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맞아요. 왜냐하면 세이렌의 노래라는 건 뭘 들려줘도 어차피 안 되죠. 어차피 누군가는 저게 뭐야 이럴 거기 때문에 예. 안 들려주는 게 최고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묘사할 수 없어서 그래요.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게 두 개거든요. 이 영화에서 사실 보여줄 수 없는 게 두 개인데 뭐냐면 헬레네의 얼굴이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니까. 예. 세이렌의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 헬레네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통념을 비틀어 버렸고 예. 세이렌의 노래는 아예 보여주질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또 얘기한 것처럼 신화의 낭만을 없애버리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군요. 촬영 얘기를 좀 아유, 해볼게요. 네. 전체 영화를 아이맥스 카메라로 했다라고 해서 지금 네. 아이맥스가 지금 뭐 매진 행렬이 뭐 네. 표를 구할 수가 없다. 네. 웃돈이 뭐 몇 배로 네. 지금 거래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요즘 많이 줄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첫 주에 봤을 때 11만 5천 원까지 봤고요. 음. 요즘은 그래도 한 3, 4만 원대로 줄은 것 같더라고요. 아 11만 5천 원까지 갔어요? 네, 11만 와. 5천 원에 거래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안표가? 네, 안표가. 야, 여기도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있겠네. 여기도 100% 고점에 물린 사람 있다. 그래도 아, 그거는 내가 효용에 있다고 그 가격에 사서 보는 거니까 뭐. 그렇죠, 뭐. 그때 먼저 보고 싶은 게 너무 이제 욕망이 강한 거지. 저는 이제 아이맥스에서 보고 일반관도 이제 나오는 거 봤어요. 예. 봤는데 왜 아이맥스를 가서 봐야 되는지는 명확해요. 일반관에서 보면 화가 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위 아래가 있는데 그거를 물론 다 고려해서 찍었죠. 다 보일 수 있게. 근데 알잖아요. 헤드룸이 이게 있는 건데. 그렇지. 있는 건데 이게 잘라놓으니까 좀 답답하구나 여기 나는 위에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거 아까 그거 세이렌의 얼굴이랑 비슷해. 세이렌의 노래랑 비슷해요. 내가 뭘 못 보고 있는 건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못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 알아. 예. 그럼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찍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이 왜 이런 거를 했는지를 유일하게 이해 못하는 게 바로 아이맥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맥스를 고집하는 그분의 생각은 존중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공감할 수는 없다. 아니 근데 여기에서 또 찍은 게 워낙 그 CG 안 쓰고 네네. 실사를 좋아하는 감독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도 거의 안 썼다면서요. 특히 되게 놀랐던 게 그 인터뷰하고 놀랐던 게 그 거인들하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 그 거인은 한 2m 13 정도를 다 섭외를 하고 작은 그러니까 그 일반인보다 더 작아 보여야 돼서 135 뭐 이런 여성들 스턴트맨. 운동 좀 스턴트맨 네. 이런 사람들 섭외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키 차이를- 각도까지 이렇게 해서. 키 차이를 극대화하고 왜 그렇게까지 하지? 막 이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CG를 왜 싫어하느냐 크리스토퍼 놀란이 음. CG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CG에는 물성이 담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영화를 만드는 어떤 크리스토퍼 놀란의 자세나 이런 것들은 매우 존중해요. 대단히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네. 그런 게 바로 장인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 CG를 싫어함으로써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담기는 것들이 되게 명확해요. 예. 그래서 그것만이 전달해 주는 게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화면이야 당연히 폴리 페모스 같은 경우에 CG로 하면 아주 매끈하게 아주 멋진 거인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미국의 할리우드의 CG 기술이 VFX가 얼마나 대단해.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인형 같은 걸 집어넣음으로써 용가리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 만들어서 넣으니까 공포 영화의 문법이 그대로 살아나요. 아.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동작이 커지고 그 안에서 배우들도 움직여야 되니까 공포 영화의 문법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훌륭하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리도 여기서는 청동기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예. 오케스트라를 사용하지 않았다. 오케스트라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그게 청동기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다 과거 사극이라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들어가잖아요. 현악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넣지 않아서 그래서 과거에 이제 리라라든지 이런 걸 다 다시 그 고증을 다시 보면서 그 소리를 냈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왜 냈냐? 우리가 그냥 오디세우스가 활을 이렇게 땡길 때 예. 소리가 그냥 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리라 소리라고요. 근데 이게 원전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오디세우스가 활을 거는 솜씨는 뛰어난 악공이 리라의 현을 거는 솜씨와 같다. 그거를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활을 쏠 때 리라 소리가 나게. 그러니까 이런 아주 세밀한 작업.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변태적인 광기죠. 광기? 약간 미쳤어요. 미쳐버린 네. 이런 거는 크리스토퍼 놀란밖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름다워요. 그리고 보면 이걸 보는 내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포장해서 예. 나는 그래서 아이맥스로만 찍는다. 왜냐하면 내 영화에 CG가 없기 때문에 자연 경관을 압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 그렇지. 그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보여줘야 돼 나는.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뒤로는 아이맥스 주식을 샀을 것 같아요. 지금 최고치예요. 아이맥스 그래요? 주식이 예. 주당 $50가 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말 뭐 농담으로 정말 하신 거고. 나 완전 진심인데 지금. 진심이에요. 저분은 주식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으로 얘기하시는 완전 거예요. 진심이에요. 그래요? 예. 영화는 가끔 농담으로 얘기해. 예, 예. 근데 뭐냐면 이게 예. 크리스토퍼 놀란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드니 빌레브가 이번에 듀온 파트 3 그렇죠. 70mm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었대. 어. 걔도.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듀온 파트 3가 아이맥스 다 잡을 거예요. 아 또 그래요? 또 그래요. 또 그러면 제대로 보려면 호주 멜버른까지 가야 되는 거야? 70mm니까. 아,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아 근데 예. 호주도 잘못됐어. 거리상으로는 제일 가까운데 예. 제가 보니까 직항이 없어요. 아, 라스베가스 아니 로스앤젤레스가 제일 가까워. 직항은 로스앤젤레스. 아 멜버른이 직항이 없나요? 직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찾아보니까 시드니만 있나? 그런가 봐요. 멜버른이 안 돼, 직항이. 그렇군요. 이게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저는 요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AI의 시대고 디지털 시대고 그리고 대CG의 시대고 CG로 못 만드는 게 없는 시대잖아요. 사실 물성이라고 한다는 게 저는 이것도 맘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돈 많이 들이면 CG로도 물성 만들 수 있어요. 네, 모르게 분명히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논란이 CG를 아예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 거인 인형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절 부분은 다 띄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만진 것도 다 CG입니다. 음. 전혀 몰라요 우리는. 그럼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아주 확고한 개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이름에 유일성을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네, 전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감독, 그리고 이 감독은 CG를 사용하지 않는다. 되도록이면 모든 걸 만들어서 찍는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내가 불가능한 게 어디까지를 계속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잘 포장된 광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광기가 먼저 있고 이게 따라오는 건지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아이맥스 주식을 산 것 같다는 얘기는 저는 완전 진심입니다. 그리고 약간 예. 멋짐이 폭발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610km래잖아요. 네. 필름의 길이가요. 예. 서울 부산 갔다가 다시 요즘 절반 정도 필름으로 돌아오네.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이것만 생각해도 필름만 생각해도 대단한데 610km면은 이거는 멋진 폭발이에요. 뭐 영화 좀 찍어봤다는 사람들은 이 아무도 앞에서 못해. 기가 죽을 수밖에 그렇지. 없어요. NG 한번 날 때마다 돈이 얼마가 나가는 거야. 아이맥스 그거 필름. 아유.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논란이잖아요. 아유, 다 네. 폭발시키는 사람인데. 네. 근데 약간 그런 멋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크나이트에서 그 배트맨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있죠. 바이크가 예. 있잖아요. 그 배트카를 타고 배트코트. 이렇게 점프 뛰는 이런 장면들은 CG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논란은 그거를 그냥 CG로 안 하는 거예요. 일단 그 바이크를 태우고 사람이 일단 떠보고 예. 그걸 찍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살짝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CG를 쓰는 장면도 나는 일단 물성을 입혀. 이게 뼈대가 안 되면 난 안 해. 이런 마인드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사실 뭐 럭셔리라는 게 예.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거 좀 여쭤볼게요. 음유시인 역할에 트래비스 래퍼가 스캇? 들어가서 트래비스 스콧? 트래비스 스콧. 예, 트래비스 스콧. 왜 래퍼가 됐어요? 음유시인이? 음유시인이 왜 래퍼가 됐냐? 예. 같은 이거는 역할이니까. 되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서사시잖아요. 예. 옛날에 이 서사시 자체가 이게 구비문학이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걸 뭐 글로 적은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는 구전으로 거죠. 오는 거죠. 예. 그리고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동기의 노래기 때문에 뭐 제가 현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과거의 서사시가 어떤 식으로 됐을까? 그런 리듬이 중시되는 이러한 서사시였을 거라는 걸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랑 가깝냐? 요즘은 랩 음악이랑 가까운 거죠. 상당히 그럴까요? 가깝죠.
노래로 하는 게 아닐까? 옛날에. 모르겠네. 가사의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예. 노래하는 하더라도 아마 싱잉 예, 랩 정도였지 그렇죠. 않았을까. 이걸 네. 멜로디를 넣어버리면 이게 서사신데 예. 이거 다 한 기억을 번 못해. 하면 한 6시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를 멜로디를 6시간을 어떻게 외워? 아. 박자는 다 외울 수 있지. 그러니까 박자랑 가사는. 비슷비슷한 멜로디가 반복이 되겠네 그러면. 그렇죠. 멜로디가 어려서부터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뭐 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이런 랩을 너무 했다라는 오래된 노래 거. 아니에요? 아, 예. 제가 아는 게 거기에서 세대가 숨겨가지고, 너무 나오는 예.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예. 아니 당연히 그래서 시인마다 달랐겠죠. 그 중에 특히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맛있게 하지. 예. 음. 맛 없게 하는 사람들은 도태됐을 거고. 그러다 보면 트래비스 스캇이 나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군요. 맛있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 래퍼가 왜 나올까? 음. 현대적으로 해석을 했나 뭐 그런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오히려 그렇죠. 맞는 거다. 아,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네. 1930년대에 한 번 이걸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음유 시인들, 유고슬라비아의 산골에 있는 음유 시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게 영웅서사시를 수만행, 그러니까 행이 수만행을 하는 사람들을 녹음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정형구, 그러니까 내용을 다 외웠다기보다는 예. 정형된 구절들을 리듬 블록으로 조합해서 부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정확히 호메로스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할까 문맹의 가수가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했다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프리스타일 래퍼의 어떤 기술이라고 프리스타일 랩 하시는 분들도 정해진 자신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추천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거를 좀 유익 있게 보면 좋겠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다양한 각도로 감상이 가능한 영화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논란 영화가 이렇게까지 다양한 관객들을 포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게 정말 오랜만이다라고 생각. 일단 오래된 이야기, 하지만 검증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논란이 여러 겹의 레이어를 쌓아놨어요. 예. 근데 감상이라는 건 어차피 내가 나한테 박히는 레이어를 보는 겁니다. 그냥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즐기셔도 돼요. 그냥 모험담으로 봐도 충분히 재밌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전해지던 이야기가 속살을 까보니까 이렇게 바뀌고 그런 식으로 그렇다면 감독이 말하고 싶은 바는 이거였구나. 오디세우스의 기억 속의 트로이 전쟁은 영광스러운 전쟁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학살의 기록이구나 예. 라는 점을 깨닫는 식으로 다가서서도 좋아요. 어떤 식으로 봐도 이 영화는 재밌습니다. 일단 재밌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셔라. 다만 최고의 재미를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거엽다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전 좀 재미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를 읽으려는 시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도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이 고전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재밌어. 그러니까 원전 자체가 재밌어요. 그러게요. 이 오디세이아 자체가 귀향이라고 하는 노스텔지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근본 그 자체라고요. 예.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 근본의 이야기를 꺼냈어. 이거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한 사람의 지금 시대의 작가이자 한 사람의 이야기꾼으로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재밌는 이야기, 과거로 귀향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의 원본을 갖고 와서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정말 맛있는 음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보면은 재밌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보시면 좋다. 근데 다만 그 아이맥스를 안 보신다면 예. 이게 플랫 상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플랫 네. 같은 거. 그러니까 좀 팁을 드리면 이 돌비로 보시잖아요. 네네. 예. 코엑스만 피하시면 돼요. 아. 코엑스는 돌비도 스코프 비율이라 안 되고 예. 다른 돌비로 가면은 플랫 이게 비율이더라고요. 원래 비율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이니까 예, 예. 최대한 1.43 위아래를 덜 깎아먹는 화면을 고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16대 9 뭐 이렇게 길쭉한 걸로 보면은 너무 네. 많이 그러니까 16대 9는 우리 걸로 하면요. 예. 1.78대 1이 돼요. 예. 그러니까 16대 9만도 못한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플랫으로 보면 플랫이 1.85대 1이기 때문에 예. 일반 영화관에서 본다면 플랫 비율로 보면 그냥 짭 아이맥스랑 비슷한 비율입니다. 그것도 다 싫다 그러면 뭐 용산 가시는 수밖에 그렇군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그 평을 듣자니 네. 꼭 봐라. 예, 아, 재밌다. 꼭 봐라. 이건 놓치면 요걸로. 너무 아까울 것 너무 같아. 아깝지 봐야죠. 그래서 뭐 장기간 걸릴 테니까 네.
웃돈을 주기 싫으면은 3달 뒤에 아이맥스에서 보는 거를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건 예. 짭 아이맥스에서 한번 먼저 보시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좀 여유 있을 때 용화맥을 이용하셔라. 일단 어, 확실한 거는 9월 10월까지는 제가 볼 때 예. 위협할 작품이 풀패스예요, 없어요. 풀패스. 아이맥스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디세이는. 예. 그런데 이제 석 달을 기다린다. 듀운이 나와요. 그렇지. 그때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때도 못 보지. 2달까지만 기다리세요. 두 달까지는 보세요. 못 참으면은 웃돈 주고 마라. 예. 아이맥스에서 지금 이렇게. 웃돈 뭐 견딜만하다. 예. 예. 고점은 아니다. 예. 지금은. 예. 3배밖에 내려왔다. 3배밖에 안 준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락어 천국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너 거의 없다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